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이끌리는 걸까요? 남극의 얼어붙은 경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의 학교, 우체국, 심지어 은행까지 갖춘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또는 호주의 한 사막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땅속에 살고 있고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에토피아의 다나킬 저지대에서는 땅이 끓고 기온이 섭씨 49도, 49디그리 셀시어스 이상으로 치솟으며 그 풍경이 지구라기보다는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여러분은 이 중 한 곳을 감히 우리 집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어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1. 남극의 비아 라스 에스트렐라스. 칠레령 남극 지역에 있는 비아 라스 에스트렐라스는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 영구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가장 대담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민간인 정착지는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 기지역,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의 킹 조지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극의 몇 안 되는 민간인 마을 중 하나로서 이곳에는 가족과 지원 인력이 거주하며 주민과 방문 연구원들을 위한 물류 허브이자 필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1984년에 설립된 이 기지는 주택, 학교, 우체국, 작은 병원, 심지어 은행까지 이처럼 외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소박하지만 상징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과 사나운 바람, 그리고 제한된 일조량이 찾아옵니다. 이 기간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여름에는 연구 활동이 늘어나면서 80명에서 15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 지원 인력,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에서 삶에 적응하며 작고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투발루. 투발루는 태평양에 있는 작은 폴리네시아 섬나라로 하와이와 호주 사이의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5. 개의 산호 한초와 4. 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총 면적은 10제곱마일, 26스퀘어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는 약 11,000명으로 투발루는 지구에서 가장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투발루는 아름다운 산호초, 청록색 석호,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그 문화는 춤, 음악, 그리고 섬의 풍부한 유산을 반영하는 수공예품을 포함한 전통적인 폴리네시아 관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외딴 위치, 직항편 부족, 그리고 제한된 기반 시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환경과 진정한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투발루는 1978년에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저지대 섬들의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에토피아의 달롤. 에토피아의 다나킬 저지대에 있는 달롤은 종종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에리트레아 국경 근처의 아파르 삼각지대에 위치한 이 이국적인 풍경은 강렬한 지열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3.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초현실적인 노란색 유황지대, 녹색 산성 연못, 그리고 녹슨 붉은 소금 지형이 나타납니다. 이곳으로의 접근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사륜 구동차로 몇 시간이나 걸리며 경험 많은 현지 가이드가 필수입니다. 기반 시설, 초목, 물이 없는 이곳에서의 생존은 전적으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달롤은
1960년에서 1966년 사이에 측정된 연평균 기온이 약 섭씨 34.4도, 34.4디그리 셀시어스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종종 섭씨 49도, 49디그리 셀시어스를 넘습니다. 지표면은 이보다 훨씬 더 뜨거워져서 땅에 닿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달롤은 이질적인 아름다움과 극한 환경에 매료된 과학자들과 모험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4. 예멘의 소코트라. 소코트라 섬은 아라비아해에 있는 외딴 군도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남쪽으로 약 380km, 아프리카의 뿔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멘의 일부인 이곳은 수백 종의 고유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얻었습니다. 종종 인도양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데 그 고립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보존되었습니다. 접근은 여전히 어렵고 운항하는 항공편도 정치적 상황과 날씨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외딴 위치 덕분에 독특한 용혈수, 드래건즈 블러드 트리즈와 건기에도 적응하는 둥근 벽나무, 벌버스 바텔 트리즈를 포함하여 700종 이상의 종이 이곳에만 존재하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예멘계 소코트라 사람들로 목축, 소규모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언어인 소코트라어는 남부 아랍 세머족에 속하며 여전히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코트라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페르시아인, 아랍인들에게 알려져 있던 이곳은 고대 무역로에서 중요한 경유지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영향들을 흡수하여 독특한 유산을 형성했습니다. 5. 페루의 라 린코나다. 라 린코나다는 해발 약 5,100m 높이의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광산 마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구인간 정착지로 묘사되며 극한의 환경, 불안정한 생활 조건, 그리고 금광 채굴에 대한 의존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고난으로 정의됩니다. 주민들, 주로 광부와 그 가족들은 주요 생계 수단으로 수공업 금 채굴에 의존합니다. 이 고도에서는 공기 중의 산소량이 해수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단순한 일도 힘들게 만듭니다. 주민들은 만성적인 건강 위험, 열악한 위생시설,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시설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고산병, 두통, 수면 문제는 끊임없는 어려움입니다. 이 정착지는 20세기 후반에 주변 산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채굴되면서 많은 광부들이 몰려들면서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캠프로 시작된 곳이 적절한 기반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차 영구적인 마을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라 린코나다에는 약 5만 명에서 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푸노에서 오는 험난한 산길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 연결됩니다. 고립, 혹독한 날씨, 그리고 최소한의 서비스로 인해 일상생활은 어렵지만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한 곳에서 금을 찾으려는 희망에 이끌려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6. 타슈라바트. 혹시 타슈라바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키르기스스탄 텐산 산맥의 깊은 곳, 해발 3,500m에 자리 잡은 다른 곳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 험준하고 외딴 봉우리를 가로지르는 여행자들은 수세기 동안 서 있던 외로운 돌 구조물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슈라바트는 현대적인 피난처와는 거리가 멀고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실크로드의 대상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인내의 증거입니다.
현대적인 도구 없이 현지 돌로만 지어졌으며 눈사태, 영하의 기온, 그리고 맹렬한 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두꺼운 벽은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고 그늘진 위치는 자연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실용적이고도 탄력적인 타슈라바트는 사람들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풍경을 가로질러 어떻게 이동하고 거래하고 살아남았는지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들을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7. 호주의 쿠버 패디. 호주 남부에 있는 쿠버 패디는 세계의 오팔 수도로 유명합니다. 그 이름은 원주민 언어인 쿠파피티에서 유래했으며 구멍 속의 백인 남자로 자주 번역됩니다. 1915 년에 오팔이 이곳에서 발견되면서 광부들을 이 나라에서 가장 혹독한 풍경 중 하나로 끌어들였습니다. 섭씨 43도, 43디그리 셀시어스를 자주 넘는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언덕에 굴을 파서 지하주택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마을의 상당 부분은 땅 속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교회, 호텔, 갤러리, 심지어 술집까지 1년 내내 섭씨 24도, 24디그리 셀시어스에 가까운 시원한 동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표면은 척박합니다. 마을의 첫 번째 나무는 고철 조각품이고 사막은 광산갱도와 흙더미로 가득합니다. 현지인들은 빛나는 공을 사용하는 야간 골프와 같은 특이한 취미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쿠버 패디의 달과 같은 지형은 매드맥스, 썬더돔, 에이리언 2020초, 레드 플래닛과 같은 영화의 촬영지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이 외딴 오팔 마을을 탐험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표시되지 않은 갱도와 불안정한 지반은 이국적인 곳에서 끊임없는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8. 애리조나의 수파이 마을. 그랜드 캐니언의 하바수 협곡 깊숙이 위치한 수파이 마을은 하바수파이 부족의 보금자리로 그들의 이름은 푸른 녹색 물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존은 협곡을 상징하는 청록색 폭포와 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008, 18, 100년대 후반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부족의 영토는 160만 에이커 이상에서 518 에이커로 줄어들었지만 1975 년에 대부분이 복원되어 오늘날 보호구역은 약 18만 5천 에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파이는 미국에서 가장 고립된 공동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약 200 명의 주민들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노새를 통해 우편물을 받는 전통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푸른 녹색 물이 붉은 절벽 위로 쏟아지는 유명한 하바수 폭포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수파이에 도착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알라파이 힐탑까지 차로 이동한 후 8 마일의 하이킹, 노새 타기 또는 헬리콥터 비행을 해야 합니다. 당일 여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약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증과 하룻밤 숙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수파이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8 마일 하이킹, 노새 타기, 헬리콥터 비행 중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9. 러시아의 오이мя콘.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에 있는 오이мя콘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사람이 사는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500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마을은 가장 가까운 도시인 야쿠츠크에서 500 마일 이상 떨어진 오이мя콘스키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일상적으로 영하 50도,
50디그리 셀시어스 아래로 떨어지며 1933년에는 영하 67.7도, 67.7디그리 셀시어스 역사적인 최저 기온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북반구에서 신뢰할 수 있게 측정된 가장 추운 기록입니다. 겨울은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차가 너무 차가워 시동이 걸리지 않고 금속이 부서지기 쉽고 노출된 피부가 몇 분 안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오이мя콘에서의 삶은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는 종종 시동이 걸린 채로 두며 난로는 끊임없이 타고 집은 깊은 영구 동토층에 대비해 단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식단은 술로, 생선, 심지어 얼린 말 피와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이мя콘은 극한 기후에 흥미를 느끼는 모험가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단순히 집일 뿐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법을 배운 곳입니다. 10. 코코스 킬링 제도의 벤텀. 코코스 제도의 남쪽 한초에 있는 홈 섬의 작은 정착지인 벤텀은 동인도양에 위치하며 퍼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2750km, 크리스마스 섬에서 남서쪽으로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1609년에 윌리엄 킬링 선장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외딴 호주 영토는 하얀 모래 해변, 청록색 석호, 그리고 풍부한 산호초로 유명합니다. 이 섬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퍼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크리스마스 섬을 경유해서만 운항하며 대부분 이틀이 걸리는 여정이라 즉흥적인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산호초와 독특한 삶의 방식을 모두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초에는 약 600명의 사람들만 살고 있으며 대부분 코코스 말레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유럽계 호주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끈끈한 문화는 수세기 동안 혼합된 영향들을 반영합니다. 이 섬들은 1955년에 주권이 호주로 이전될 때까지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주요 여행 경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코코스 제도는 제한된 접근성 덕분에 생태계와 공동체가 대규모 관광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희귀한 열대 환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11. 알래스카의 우트키아그비크. 이전에는 배로로 알려졌던 알래스카의 우트키아그비크는 미국 최북단 도시로 북극점에서 남쪽으로 약 2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이누피아트족인 약 4,500명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65일간의 극야를 포함한 잔혹한 북극 환경을 견뎌냅니다. 여름은 짧고 쌀쌀하며 기온이 섭씨 10도, 10디그리 셀시어스 를 거의 넘지 않는 반면 겨울은 영하 34도, 34디그리 셀시어스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땅은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어 건물 설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트키아그비크는 북극해에 위치해 있어 기후를 완화시켜줍니다. 겨울은 내륙 시베리아보다 덜 혹독하지만 여름은 매우 춥습니다. 주변의 툰드라는 내륙으로 끝없이 펼쳐져 고립감을 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현대적인 삶과 전통적인 관행을 혼합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고래, 물범, 물고기 등을 포함한 자급자족을 위한 사냥과 낚시는 문화와 생존 모두의 중심에 남아있어 오늘날의 공동체를 수세기에 걸친 이누피아트족의 전통과 연결합니다. 12. 스웨덴의 키루나. 스웨덴 최북단 도시인 키루나는 북극권 위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철광석 광산과 함께 100년 이상 번성해왔습니다. 그 번영은 이제 특별한 도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장되는 광산 아래로 도시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의 상당 부분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LKAB가 운영하는 이 광산은 유럽 철광석의 대부분을 공급하며 스웨덴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맥이 키루나 바로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많은 부분을 동쪽으로 약 2마일 이동시켜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현대 역사상 가장 야심찬 도시 이전 중 하나입니다. 2030 년대까지 인구의 3분의 2, 2분의 3에 해당하는 약 6천 명의 주민이 재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대상에는 3,200 채의 주택, 상업 중심지, 공공시설, 그리고 상징적인 목조 교회를 포함한 21 개의 역사적인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교회는 조심스럽게 해체되어 다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전은 계획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주택,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개선된 도시 디자인으로 새로운 키루나를 설계할 수 있게 하여 도시의 광산 유산과 현대적인 북극 생활을 융합하게 해줍니다. 13. 이집트의 시와 오아시스. 이집트 서부 사막에 있는 시와 오아시스는 리비아 국경에서 동쪽으로 약 30 마일, 카이로에서 남서쪽으로 560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주로 시위 베르베르족인 약 33,000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의 고립 덕분에 독특한 언어,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을 보존해왔습니다. 시와는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신탁을 구했던 아문 신전과 지하 샘물로 유지되는 비옥한 대추야자와 올리브 숲으로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지역 전설과 오랫동안 관련되어 온천인 클레오파트라의 목욕탕의 맑은 물에서 목욕할 수도 있습니다. 시와에 도착하려면 장거리 육상 여행이 필요한데 항공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이로 또는 마르사 마트루에서 버스나 차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접근을 어렵게 만든 그 외딴 위치가 그 전통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날 시와는 유적지를 탐험하거나 현지 수확물을 맛보거나 사막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소금과 진흙 벽돌로 지어진 아드레르 아멜라 에코, 로치 같은 곳에 머무는 등 역사와 진정성을 모두 추구하는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와 오아시스로 긴 여행을 한다면 가장 먼저 경험하고 싶은 것은 아문 신탁일까요? 클레오파트라의 목욕탕일까요? 아니면 사막의 유명한 대추야자와 올리브 숲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4. 캐나다의 엘러트. 누나부트 준주의 퀴키크탈룩 지역에 있는 엘러트는 엘스미어 섬의 북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영구 거주지입니다. 북극점에서 불과 817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캐나다 도시보다 극점에 더 가깝습니다. 민간인 거주자는 없으며 인구는 교대로 근무하는 캐나다 군 병력, 연구원, 그리고 지원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1950년대 초에 설립된 엘러트는 냉전 감청 기지와 기상 관측소로 시작하여 이후 기후 및 대기 연구의 핵심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그 고립성은 극단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정착지인 그리즈 피오르는 거의 300마일 떨어져 있으며 군용 항공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온은 극도로 혹독한 북극 기후로 몇 달간의 극야와 백야, 영하 40도, 40디그리 셀시어스, 아래로 떨어지는 겨울 기온, 그리고 잦은 폭풍이 몰아칩니다. 주민들은 추위뿐만 아니라 북극곰의 정기적인 방문에도 직면하는데 이 얼어붙은 환경에서는 끊임없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엘러트는 북극 환경과 지구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 티베트의 매독.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매독현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가장 고립된 현으로 여겨졌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얄롱창포 강 하류를 따라 위치해 있어 2013 년에 위험한 산악 고속도로가 창포 협곡을 통과하는 며칠간의 트레킹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산사태와 눈으로 인해 종종 고립되어 그 외딴 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티베트인인 약 12,000, 1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매독은 31,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의 아열대 계곡부터 고산 봉우리까지 극적인 고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기후대가 형성되며 연간 2,000에서 5,000 밀리미터에 이르는 강수량은 티베트에서 가장 높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동식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의료 및 교육시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기반시설과 소규모 관광은 더 나은 주택에서 인터넷 접근에 이르기까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프랭크 킹던워드, 빅터 첸, 이안 베이커와 같은 작가들은 매독을 험난한 지형, 풍부한 생태계,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적 회복력이 드물게 조화를 이룬 곳으로 묘사하며 그 매력을 기록했습니다. 16. 미긴고 섬.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바위투성이의 작은 점인 미긴고 섬은 절반도 안 되는 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공동체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부인 200에서 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 밀도는 고층 빌딩 없이 골판지 금속 오두막들이 어깨를 맞대고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들과 맞먹습니다. 이 섬은 케냐와 우간다 사이에 치열하게 다투는 곳으로 주권 분쟁은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긴고 주변의 수익성 높은 나일롱어 어장이 위태로운데 이는 지역 생계에 매우 중요하지만 남핵으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는 축구장보다 작은 공간의 술집, 상점, 약국, 숙소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사생활은 거의 없고 일상생활은 이웃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서 펼쳐지며 모든 공간이 공유됩니다. 외딴 곳이지만 미긴고는 인간의 회복력과 지정학적 긴장을 모두 상징하는 곳이 되었으며 가장 작은 땅 조각조차도 국가적 경쟁과 공동체의 생존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7. 트리스탄 다쿠냐. 남대서양에 있는 트리스탄 다쿠냐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사람이 사는 군도입니다. 유일한 정착지인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는 약 25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1816년에 인근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나폴레옹으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작은 영국 수비대의 후손들입니다. 1506년에 포르투갈 탐험가 트리스탕 다 쿠냐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섬은 고립, 난파, 그리고 심지어 1961년에는 화산 폭발로 인해 주민들 전체가 영국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주민들이 연후 외국에서의 현대적인 삶의 편리함보다 그들의 고향을 선호하며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의 삶은 공동체와 회복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화산 토양과 주변 바다는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며 강한 사회적 유대는 범죄가 거의 전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의 고립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형태의 영어를 사용합니다. 공항이 없고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선박 연결만 있는 트리스탄은 1년의 대부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에 있는 작고 자립적인 사회의 희귀한 예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절대 멈추지 않는 오이мя콘의 꽁꽁 언거리부터 땅 자체가 발을 태우는 달롤에 불타는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쿠버페디의 지하도시에서 가장 고립된 섬 공동체인 트리스탄 다쿠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집이라는 의미를 재정의하는 장소들로 여행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소들은 인간의 적응력에 한계가 없으며 삶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조건 속에서도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번성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으로의 이 여행이 우리 지구의 더 숨겨진 구석을 탐험하도록 여러분을 자극했다면 꼭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이 고립된 장소들 중 어떤 곳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방문해야 한다면 어떤 곳을 선택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세상의 끝으로 떠나는 이 놀라운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